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구와 동구 일대 교통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월판선을 인천역까지 연장하고 제2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순환 3호선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교통망 확충입니다. 인천시는 철도망과 도로 확충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교통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는데 11개 핵심 사업이 담겼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월판선을 인천역까지 연장하겠다는 구상. 월판선은 시흥 월곶부터 성남 판교까지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으로 오는 2028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월판선 시작은 수인선 송도역인데 그 시작역을 인천역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2공항철도 건설도 다시 추진합니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공항 화물청사부터 영종 하늘도시, 수인선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제1차와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었지만 제3차와 4차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제2공항철도 사업 재계획을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한다는 목표입니다. 인천 순환 3호선은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 부평역부터 연안부두를 연결하는 부평 연안부두선도 사업 재계획을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망 확충 계획도 내놨는데 제4 경인 고속화 도로 사업이 핵심입니다. 서구 가자 IC부터 구로 오류 IC까지 추진되는 제4 경인 고속화 도로의 시작점을 인천항 사거리 등 원도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과 숭인 지하차도 개설 사업과 함께 월미,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순환 3호선 등 새로 추진하는 노선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나섰는데 2025년 10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송도에서 서울을 지나 경기도를 잇는 GTX B 노선이 내년 조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추가역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인선과 환승할 수 있는 추가역이 필요하다는 건데 관련 토론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인천대 입구역에서부터 서울을 거쳐 남양주 마성역까지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 2024년 노선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수구 원도심 지역에서 추가 정거장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GTX B노선과 엇갈리는 수인선 구간에 정차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30일 GTX B노선의 수인선 정차를 위한 주민토론회가 연수구청에서 열렸습니다. 토론 발제에 나선 변병설 인하대 정책대학원장은 GTX B노선과 수인선의 접속이 인천 KTX와 인천공항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접속이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우리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이제 이 인천시 전체를 살리는 그런 저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GTX B노선을 이용하기엔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10km에 달하는 GTX B노선에 인천대 입구역에서 인천시청역 사이인 수인선 구간에 추가 정차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거장 거리를 봐도 송도동 인천대 입구역과 인천시청역과 거리는 한 10km거든요. 근데 인천시청역과 부평과의 거리는 한 5km입니다. 그러면 10km 안에 그 거리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여기 중간에 그는 반드시 정거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이동우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추가 정차역이 생기면 운행 시간이 길어지고 운영 비용도 추가돼 수익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사업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 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추가역 신설이 논의될 경우 착공 지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분석이 또 추가 분석을 하고 그러면 지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전략을 좀 인천시에서 잘 민간 사업자랑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상을 할 때.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1년이 지연되는 게 금방이거든요. 조사가 다시 들어가면. 연수구는 현재 인천시가 추가 정차역 신설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와 협의 중으로 GTX B노선의 조기 착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수인선 정차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요. 공항의 네트워크를 주변 지역 경쟁력과 연계해서 산업 생태계로 발전시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130여 개 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국제여객 세계 5위, 국제화물 3위의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영향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여객과 화물 유치를 위한 공항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단순 교통 거점에서 운송 네트워크, 연관산업 융합을 통한 경제권 형성의 주체로 공항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인천공항과 인천 경제의 상생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인천 지역 경제계와 정치, 사회문화 등 13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인천과 인천 시민이 희망하는 공항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항 중심의 산업 생태계와 공항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천공항 경제권은 비즈니스와 R&D, 관광물류, 첨단 산업, 항공 지원 등 4대 허브 권역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바이오 세계 1도시다, 반도체다,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이다. 결론적으로 공항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이런 산업이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또 제동포총 유치, 에이펙 정상회 유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그것은 바로 공항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범시민협의회는 올해 배준혁 의원이 발의하는 공항경제권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항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는 2군 8구인 행정체제를 2군 9구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통합하고 검단구와 영종구를 신설하는 게 핵심인데요. 인천시는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하고 올해 안에 법률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는 2025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 인천시는 올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의 행정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구와 동구, 서구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인데 4월 중에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후 시의회와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 계획대로 2025년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려면 올해 안에 법률이 상정돼야 합니다. 시는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할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인천시는 총선 전까지 국회 입법을 마치겠다는 목표로 정치권, 중앙부처 등과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인천시는 영종도를 영종구로 분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바다를 경계로 중구 내륙과 분리돼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인데요. 주민들은 영종구 신설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공항이 있는 영종 지역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9,700명에서 2020년 9만 2천 명으로 늘었고 현재는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반면 문화시설과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행정기관 대부분 내륙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 인천시가 영종 용유지역을 영종구로 분구하려는 이유입니다. 바다 건너 생활권이 다른 영종 지역 주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근 동일 생활권이 있으면서 행정구역이 달라 편한 해결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영종 지역 주민들은 분구 추진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중구 내륙 지역과 생활권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가 만들어지면 인천에 있는 분구 중에서 유일하게 종합병원에 없는 분구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추진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실현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 주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시에서 이렇게 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예상되는 걸림돌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현재 국회 분위기 어떤 것인지. 인천시는 5월 중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하고 올해 안에 법률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주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는 영종도를 영종구로 분구하고 중구 원도심은 동구와 함께 제물폭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인데요. 원도심 주민들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는 중구 내륙과 동구를 가칭 제물폭으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제물폭으로 통합하면 면적은 21.74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0만 2천 명입니다.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일대를 개발해 인천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인데 이를 위해선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구민들과 함께 과거의 영광을 적극 되찾기 위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이나 원도심 개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은 행정체제 개편에서 출발합니다. 중구 원도심 주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중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저희한테 제시하는 것 같고 시에서는 할 수 있게 왜 동력을 주셔야지 우리가 변화가 있는 거지 말로만 해갖고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면은 반대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통합한다고 해도 얼마나 기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동구가 합친다 하면 그럼 시너지 효과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비전이 없습니다. 지금 제시한 것들은 이미 벌써 다 나왔던 거고 제물포 르네상스 하면 인구가 유입이 되나요? 무엇보다도 일거리 창출이죠. 더군다나 우리 인천은 여기는 중구는 바다를 끼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매력이에요. 일부 주민은 제물포구 명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기반시설 부족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안했습니다. 인천시는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을 반영해 가칭 제물폭으로 정했으며 향후 여론조사 등을 통해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정의당 인천시당이 무상교통정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첫 과제로 청소년 무상교통과 인천시민 월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58만 2천여 명. 승객 1명이 지출하는 대중교통 요금은 2,391원입니다. 한 달에 약 7만 1,000원, 1년이면 86만 원이 드는 셈입니다. 고물가, 고유가 시대가 이어지면서 올 하반기엔 대중교통 요금이 더 인상될 거란 우려도 나오는 상황. 정의당 인천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무상교통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리 물가가 오르더라도 학교 가고 출근하는 교통이용 횟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중교통은 이미 필수제이고 공공재입니다. 물가 폭등 시대에 정의당 무상 대중교통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무상교통 정책은 다른 선진국들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이미 도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광진구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무상교통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경기 화성시도 청소년 무상교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025년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전면 무료화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무상교통 정책의 1단계 사업으론 청소년 무상교통과 인천시민 월 3만 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정책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정책입니다. 인천에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작년 이용률 기준으로 인천시 1년 예산의 약 2%인 2천억 원 초반대로 예상됩니다. 지자체가 2%의 예산을 쓰면 우선 서민들의 가계부에서 10%에 가까운 대중교통비가 경감됩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4월 중순 무상교통 조례 제정 시민운동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5월부터는 시민 발의 조례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는 등 일본의 역사 왜곡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교육계의 분노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일본 역사 왜곡에 맞서 독도와 독립운동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학교 본관으로 올라가는 계단. 계단 옆에 빛바랜 석재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 옆엔 고풍스런 석등이 눈길을 끕니다. 학교가 들어서기 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신사가 있던 터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조차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오래된 학교에는 이런 게 있다고만. 일본 그때 세워진 거라서 뭐 그런 거만 대충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인천시 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내 친일 잔재를 철거하는 대신 역사 체험학습의 장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독립운동사 교육도 강화합니다. 지난해 일제 잔재 청산 교육 자료집을 개발해 각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올해부터 역사 수업 시간에 교재로 활용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자신의 가족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학생 대상 교육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직접 학교로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사의 독립운동사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 연수 과정도 개발했습니다. 교원 연수는 5월부터 진행됩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재개관한 독도체험관을 재정비하고 독도체험학습도 지원합니다. 오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에는 독도 알리기 기념 행사도 열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요즘 산모들은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찾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비용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동구는 이런 부담을 덜고 출산율까지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범위를 두고 집행부와 구의회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동구는 지난해 말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역 내 출산 가정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구의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남동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첫 추경에 산후조리비 3억 원을 편성했지만 이번에도 구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원 범위를 두고 집행부와 구의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동구는 취약계층 200가구에 1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의회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를 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이라면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닌 우리 남동구 모든 산모들에게 조금 보편적으로 산후조리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부서와 자료 검토와 많은 의견을 나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집행부와 구의회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당장 4월부터 추경안 예산 심의가 시작됩니다. 4월 14일 상임위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심의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 3일 부평구 롯데시네마가 입점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외벽으로까지 불이 크게 번지면서 건물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에서 쉴 새 없이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부평구 부평 롯데시네마가 입점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0여 분 만에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점심시간대라 건물을 이용하던 이용객들이 대피했고 이 일대 교통도 통제됐습니다. 화재는 발생 직후 이처럼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 투입된 소방과 경찰 인력만 160여 명에 장비 70여 대도 투입됐습니다. 건물은 지상 14층, 지하 4층의 규모로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틈이 있죠? 여기 지붕. 여기서 계속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문제는 크게 없겠구나 싶었는데 잠시 후에 이쪽 뒤쪽에 이 건물 샌드위치 판넬에 불이 붙으면서 확 올라갔어요.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2시간 45분 만에 완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식당 건물 사이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타운 11 건물과 인접 건물 사이 1층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 및 피해는 현재 조사 중이며 14시 10분 현재 화재로 인한 부상 및 사망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건물 외벽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화재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고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부평의 한 상가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들 놀라셨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화재 규모가 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피해 복구도 더딘 상황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부평구 부평동의 복합 상가 건물입니다. 당시 240여 명이 현장에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4층짜리 건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외벽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은 엿가락처럼 휘어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다른 점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외벽이 불길에 휩싸였던 해당 상가 건물은 전기와 수도가 모두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미 수족관에 있던 물고기들은 폐사 처리했고 준비된 음식들도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는 전기도 끊고 가스공급도 끊고 수도도 끊고 난리 났어요. 지금 가상으로 다 버리고 난리 났어요 지금.
14층 건물 외벽이 대부분 불에 탔지만 특히 1층과 2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상인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계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은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주저앉아 있고 뭐고 전기도 다 끊긴 상태고 지금 모든 이 상가 자체는 지금 한 10여일간 전기도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상인들이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죠. 지금 뭐 보상해 준 데도 없을 거고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전부 다 외롭죠. 전부 다 힘들죠. 1층과 2층은 대부분 편의점과 식당 등 편의시설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상인들은 복구 인력도 부족한 데다 처리가 너무 느리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전체적으로 피해요. 지금 여기가 1층, 2층은 엄청 피해요. 지금 1층, 2층은. 불은 안 들어왔지만은 그 매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거지. 그래서 좀 와서 빨리 구청에서도 지금 빨리 여기 보내서 전기나 불이라도 좀 밝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소방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6일 국가수와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 지역 수출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화공품 등 소수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출 산업 구조에 취약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지역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조사를 보면 인천 지역 수출은 지난해 12월까지 21개월 동안 전년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고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심각합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화공품과 철강 금속 등도 지난해 4분기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증가세지만 중국과 베트남 등은 4분기 이후 감소폭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수출 대상국은 중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됐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 경기에 인천 지역 수출이 영향을 크게 받아 변동성을 높입니다. 또한 반도체와 화공품 등 소수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들 품목은 글로벌 시장 수급 상황과 유가 변동에 따라 단가 변동이 큽니다. 대외 여건 변화도 주요 변수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사이클의 하방 국면치도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 기조 강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 지역 수출은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 IT 경기 회복 등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경기 민감 품목부터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인천 수출의 강점을 유지하고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나라별, 품목별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1919년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에선 한성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전국 13도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이 바로 인천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인 만호 홍진 선생인데요. 104년 전 그날을 그대로 재현한 행사가 지난 주말 자유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연단 위에 모였습니다. 104년 전 인천 만국공원에서 열린 한성 임시정부 13도 대표자 회의가 재현된 겁니다. 오늘날 헌법의 기초가 되는 약법과 한성 임시정부 국민대회 취지서 등이 낭독됐습니다. 3.1운동 전후로 국내외에서 임시정부 수립이 추진됐는데 한성정부는 국내에서 수립된 유일한 임시정부입니다. 각 지방 대표를 종합하여서 본회를 조직하고 이를 세계에 선포하노라. 우리 민족은 4,200년간 자주 자립의 국가와 특수한 창조적 문화의 위대한 역사를 가졌으며 한성 임시정부 조직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이 바로 만호 홍진 선생입니다. 1877년 서울 소소문에서 태어난 홍진 선생은 검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의병과 독립운동가를 보호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구 선생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기여한 인천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홍진 선생이 3번이나 임시의정원의 의장을 하셨고 김구 선생님보다도 먼저 국무령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알려지지 않았다. 그 13개 도의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일제에서 어떻게 항거했고 우리 대한민국 독립이 어떻게 됐으며 이 고유한 우리 독립을 우리 온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을 알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역사 속에 좀 바로잡자. 1946년 타계한 만호 홍진 선생은 선영이 있는 인천 문학산 자락에 안장됐다 1984년 서울 국립묘지로 이장됐습니다. 만호 홍진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9월 9일 홍진 선생의 서거일에 맞춰 정식 기념사업회를 발족한 뒤 한성 임시정부를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얼마 전 부산으로 연수를 간 서구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빚어진 막말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구의원은 상대 의원을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당장 향후 구의원들의 연수 일정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의회 의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27일 부산에서 열린 연수 뒤 뒤풀이 자리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A 의원이 국민의힘 김미연 의원을 대상으로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준비가 돼 있다며 A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들을 제 앞에 와서 다 고백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나는 모르는 일,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같은 김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A 의원은 취재진의 메시지를 통해 논쟁이 벌어져 격앙된 감정에 기분 이상의 막말을 한 것은 맞지만 그 표현은 복지재단을 향해 한 것이지 김 의원을 향해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구의회 갈등의 배경이 된 연수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천 서구발전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구의회의 국내외 연수 일정을 당장 포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부산 연수에 사용한 경비를 반납하고 향후 국내외 연수 일정 전부를 취소하라! 선진지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겠다며 출발한 연수가 동료 의원들의 막말 구설수에 경찰 수사 의뢰로 이어진 상황. 예산 심의와 집행부 견제 등 의회 본연의 기능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꽃게잡이 처리되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리는데요. 최근 서해안에서 중국어선이 잇따라 납포되는 등 불법 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특별 단속반이 다급히 달아나는 중국어선에 승선합니다. 조타시 선원 문을 잠그고 칼을 들고 저항주 있어. 중국인 선원은 날카로운 흉기를 휘두르고 조타시 선장 지속적으로 저항 중에 있음. 해경의 진압에도 끝까지 저항하자 결국 조타실로 최루탄을 던집니다. 지난 27일 저녁 6시쯤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납포한 모습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28일 오후 2시 반쯤 연평군 동쪽 9.2km 해상. 해경이 깃발을 흔들며 도주하는 중국어선에 정선 명령을 내립니다. 중국어선 도주 중. 일반 기역 정선 명령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달아납니다. 해당 중국어선은 이렇게 2km를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어선에 타고 있던 50대 선장 등 중국인 선원 4명을 인천 해경 전용 부두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틀 새 해경의 불법 조업과 서해 북방 한계선인 NLL을 침범한 혐의로 붙잡힌 중국어선만 3척이나 됩니다. 봄철 꽃게철이 되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NLL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된 건수를 살펴봤습니다. 월별 일평균 많게는 120건 가까이 적발됐는데
꽃게철인 4월에서 6월과 9월에서 11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다양합니다. 흉기를 휘두르는 것은 물론 선체를 아예 쇠꼬챙이로 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타실 문을 봉쇄해 해경의 진입을 막거나 단속하는 해경 배를 들이받고 NLL을 침범해 도주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해경은 서해 북방 한계선 주변과 특정 금지 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급식과 돌봄 분야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달 31일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기본급 인상 등 임금체계 개편과 급식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500명이 넘는 급식 돌봄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출근 대신 인천시 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임금 체계를 개편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정규직 근무자와 똑같이 8시간 근무를 하지만 급여 차이가 60% 난다며 더 이상 임금 차별이 발생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똑같이 하루 8시간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계는 아직 지금 저희가 차이가 나거든요. 같이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기본급부터가 또 달라요. 또 지난해 9월 임금 교섭이 진행됐어야 했지만 교육청과 교육부의 무책임함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 노동자들은 급식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교육청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종사자 4명이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폐암 판정을 받은 만큼 환기시설 개선과 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인천에서도 세척실에서 일하다가 근무하다가 지금 사망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이 돼서요. 후두 환경 개선이 아주 시급합니다. 한편 이번 파업은 이례적으로 새학기인 3월에 진행돼 인천시 교육청은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 급식을 하는 등 파업에 대비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체계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교육청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도 13번째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책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스마트 가든도 함께 조성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동구 송현동에 건립된 복합청사입니다. 이곳에 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과학부터 문학도서, 또 일반 도서까지 책 3,500권이 비치돼 있습니다. 북카페형 공간으로 꾸며져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도서관 입구에 조성된 스마트 가든. 일상생활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공기 정화 식물도 함께 식재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상반기에 이제 꿈드림 센터가 이제 준공이 될 예정인데요. 꿈드림 센터가 준공이 되면 하반기에 어린이 영어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들을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문화복지 증진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가 조성한 작은 도서관은 현재까지 모두 13곳.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을 연 송현 작은 도서관은 지역 내 첫 구립 작은 도서관으로 전국 도서관 통합회원 책임 가입으로 도서 열람과 대출 반납이 가능합니다. 송현 작은 도서관 외부에는 스마트 도서관도 설치해 24시간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시민구단으로 출범한 지 올해로 20주년이 됐습니다. 지난해는 좋은 성적도 거뒀는데요. 그동안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팬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은 개항 당시 국내에 축구가 처음 전해진 곳으로 최초의 유소년 팀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프로축구가 출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983년 프로축구 출범 이후 20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인천 지역 연고팀이 창단했습니다. 대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민문화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시민문화 이게 공원 청약서도 있는데요. 문학 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쓰다가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옮긴 인천. 그 사이 바뀐 유니폼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2005년 K리그 준우승 트로피와 메달이 단연 눈길을 끕니다. 레전드 전시관에는 유상철 감독과 장회룡 감독, 그리고 무고사와 라돈치치 선수 등의 유니폼과 모자 등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팬들이 갖고 있던 선수 유니폼과 사인볼, 클래퍼, 담요, 티켓 등도 함께 진열됐습니다. 직관을 갔던 게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인천 유나이티드의 매력에 빠진 것 같고, 또한 여기에 작게나마 클래퍼를 이렇게 기증하면서 이 전시에 좀 도움이 됐다는 게. 팬들의 변함없는 응원 덕분에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해 K리그 4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 등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그 열정과 또 그동안에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를 잘 이어서 우리 인천 시민의 행복한 삶, 그리고 인천 축구 시대를 통해서 행복한 인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역할은 모든 열정과 힘을 모아서 다할 것을 다짐하고요. 이번 전시는 6월 18일까지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원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도 녹음 장비나 시설을 대여하는 비용이 고가인데다 전문 기술자 구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이 문턱을 낮춘 인천 음악 창작소가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만 7팀의 뮤지션들이 이곳의 지원으로 음반을 제작했는데요. 다양한 인적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밴드 연주가 가능한 넓은 규모의 녹음실과 최신 설비의 컨트롤룸, 그리고 편집실, 연습실도 갖췄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음악 창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문을 연 인천 음악 창작소입니다. 부평 미군부대 내에 있던 커뮤니티 시설을 리모델링해 조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연습실 대여는 물론 버스킹 지원과 음반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 기술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음반이라는 게 이제 녹음을 해서 그 편집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 과정 전반적인 기술적인 지원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 전체적인 부분들을 서포트를 해주고 대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그 일반 그 상업 녹음실에 비해서 거의 한 4분의 1 정도 가격. 개관 첫 해엔 총 7팀의 음반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디밴드 서드스톤은 지난해 앨범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돼 10년 만에 미니 앨범 사이키애트릭 호스피털을 발매했습니다. 인디밴드 같은 게 제일 문제가 이제 제작비거든요. A급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려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이제 저희 인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가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장비만큼이나 또 그걸 운영하시는 또 이제 음악 감독님이나 그런 분들, 엔지니어 분들이 또 이제 실력이 좋은 거죠. 인천 음악 창작소는 오는 16일까지 올해 첫 앨범 지원 사업에 참여할 뮤지션을 공모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가운데 최대 8팀을 선정해 음반 제작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녹음부터 CD를 만들면 그런 제작 업체까지 찾아야 되고, 그런 뭐 프로필 사진까지 촬영해야 되고, 앨범 디자이너까지 이게 섭외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신인 뮤지션들한테 그런 제작 과정을 저희가 지원하고, 저희가 좀 더 많은 곡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인천 음악 창작소는 음반 출시 이후에도 뮤직비디오 제작과 쇼케이스 지원 등 지역 음악인들의 폭넓은 창작 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